이런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례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AI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판례들 중에 없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은 판례가 있다고 알려주기에 그 판례 원문을 좀 확인해보자, 그런 대법원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번호가. 근데 판례 번호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된 정보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크로스 체킹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법박사 오상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소송 서면 작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화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GPT와 함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했었던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을 가지고 챗 GPT에게 입력을 해서 한번 논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챗 GPT가 순식간에 엄청난 길이의 서면을 썼거든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취지야 저희가 조금 손보면 될 것 같고요. 이유 부분에서 경위를 쓴 것은 좋은데 경위가 너무 짧네요. 왜냐하면 노동위원회 분들은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당사자만큼 알 수가 없죠. 지금 챗 GPT는 최소한의 사실들만을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넣어주고, 나에게 바로 이 제도적인 혜택이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의 적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설득력이 부족한 서면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실제로 소송에서도 요즘 최근에 상대방들이 챗GPT나 여러 AI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서면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AI가 쓴 서면이라는 것을 알았냐면, 굉장히 유려한 판례의 표현들이 많이 원용이 되어 있는데 그 유려한 문장들 속에서 핵심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대법원 판례라든지 좋아 보이는 문장들을 엮어놓은 듯한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AI 서면을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도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제가 위원이라면 이런 서면은 이게 다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면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갱신 기대권이 언제 인정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가 쓴 서면 잘 봤어. 그런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서치가 부족한 것 같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판례들을 찾아서 알려줄 수 있어? 물론이죠. 최근 판례를 찾아보니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네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정년을 넘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된 사례였어요. 이와 유사하게 근로계약서나 공고문에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이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이 있을 경우 업원은 해당 근로자가 일정한 갱신기대권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A씨 사례에서도 이런 판례들을 참고한 고용 안정에 대한 기대권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한 판례들 판례 번호와 함께 글로 보여줄 수 있어? 네.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2024년 4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2022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판례를 근거로 삼아 구제 신청서의 해당 사례를 인용하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보면, 사실은 저희도 회의를 한다거나 하기 전에 이런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례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AI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판례들 중에 없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은 판례가 있다고 알려주기에 그 판례 원문을 좀 확인해보자, 그런 대법원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번호가. 근데 판례 번호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된 정보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크로스 체킹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판례도 실제로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한 판례는 너무나 원론적인 판례예요.
이 사건에 적용될 만한 사안인가 그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이 사건에 그렇게 유리한 판례 같진 않다. AI가 이 사건과의 사실관계의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해서 서면을 원용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례를 원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행히 이 판결은 실제로 있는 판결에 해당하나요? 근데 저는 유사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너가 방금 말한 판례를 봤어. 그런데 이 사건과의 유사성이 전혀 없어. 그냥 갱신기대권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일반론인 것 같거든? 근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라는 비위 행위가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런 맥락이라면 단순히 갱신기대권 인정 판례만으로는 충분히 유사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즉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그게 충분히 입증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나 반박 논리를 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나 논리를 보강해보면 좋겠습니다. 맞아. 근데 너가 근로자에게 못 들었겠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신고자가 그 발언을 녹취한 녹취록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상황이 확실히 더 명확해졌네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고 신고자가 녹취한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한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가 꽤나 명확해 보입니다. 제가 2번이나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 패배를 인정하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은 변호사가 우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